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마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거짓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10년차 전략 컨설턴트야 라고 쓰면 그렇게 결과물이 나온대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10년차 컨설턴트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그 결과물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런 결과물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결과물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 안녕하세요. 거의 1년 정도 만에 다시 에이스 리포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재성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맥킨지 제일기획 그리고 카카오에서 여러 가지 전략과 IT 쪽 일을 계속 하다가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제 회사를 창업을 해서 제이커브 파트너스라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이력들 봤을 때 정말 다 에이스 조직들이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문제 해결력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한다, 일을 쳐낸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를 문제 해결하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매출일 수도 있고 뭐 판매 개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회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기 위해서 내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겪었었던 뭐 맥킨지나 아니면은 카카오의 전략실이나 이런 곳에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을 모든 팀원과 모든 팀 리더가 똘똘 뭉쳐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쳐낸다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어떤 일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의 본질을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일상 속 쉬운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실 때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만 먹거든요. 근데 커피라는 것에 대한 본질은 사실상 이 에스프레소인 거죠. 여기가 라떼가 마실 때, 카라멜 마키아토가 마실 때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의 개별된 케이스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가 맛있으면 다른 것은 정말 큰 실수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의 본질이 뭐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잘 되어 있나? 요걸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클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프 베조스의 명언은 바로 그거예요.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이라는 전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만든 사람으로서 고객의 니즈는 변하지 않는다. 더 좋은 제품을 사고 싶고 더 싼 제품을 사고 싶고 빠른 배송을 받고 싶은 이 본연의 니즈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 생성형 AI 쏟아지고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도대체 뭘 어디부터 공부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AI 툴을 잘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앞에 나는 이 AI를 손발로 쓸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핵심이자 문제 해결력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AI 툴이 많이 나오면서 상사가 지시를 하면 그대로 그냥 프롬프트 입력해서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제가 가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형태의 업무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스스로가 서서히 도태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외주화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AI한테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결과물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 하겠죠. 10년차 전략 컨설턴트야 라고 쓰면 그렇게 결과물이 나온대요. 10년차 전략 컨설턴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이런 걸 모르면서 그 프롬프트를 썼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내가 생각해서 AI에게는 지시만 하는 것이 훨씬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나오고 있는 LLM의 근본적인 구조상 AI 환각이 없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더 정교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얘가. 그럼 우리가 더 찾아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어야만 그 정교한 거짓말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AI가 발전하면 이게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번 편 1편에서는 이제 PPT나 이런 보고서 제작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보고서나 PPT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게 자료조사잖아요. 저도 이제 주니어 연차할 때 정말 어렵고 막 자료는 방대한데 뭐 어디까지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데, 자료조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와 주요 업체를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일을 이제 상사가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완전히 갈립니다. 일단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몇 번 구글링 하는 거죠. 혹은 뭐 AI에 몇 번 물어보겠죠. 그냥 시장 규모가 이렇대요 라고 하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도 정확히 몰라. 그렇게 몇 군데만 이름만 가지고 와서 다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려요. 근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리서치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국내 시장 규모를 조사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국내 시장 규모와 성장률까지도 봐야겠네. 그래서 성장률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시킨 적이 없는데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지 언더퍼폼하고 있는지도 다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뢰도가 높은 출처인 건지 한 군데에서 찾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찾습니다. 뭐가 맞는 데이터인가에 대해서 더블 체크라고도 하고, 또 다른 출처를 찾아다가 진짜 가장 현실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플레이어들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빅플레이어들이 쿠팡하고 네이버가 있어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쿠팡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볼 겁니다. 글로벌 빅플레이어로 다시 한 걸음 더 뒤로 넘어가서 아마존은 어떻게 하는지, 알리바바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다 찾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인가까지 다 검토를 끝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요것들은 아젠다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번 얘기 좀 하시죠 라고 하면 이번엔 어떠실까요? 이번엔 좀 뭔가 고차원적인 토론이 될 것 같고. 그쵸. 이미 얘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 못 넣어도 순식간에 이 잘러로 막 바꿔드릴 수 있는 리서치 4대 공식이라는 걸 제가 개발했는데, 첫 번째는 인접조사, 두 번째는 확장조사, 세 번째는 세부조사, 네 번째는 다각조사라는 요 네 가지 공식인데요. 인접조사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매출, 기업은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매출이 어떻게 성장했나 성장률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개념으로 이익과 매출 중간에는 비용이 있겠죠. 이게 매출 사이사이에 다 옆에 붙어있는 애들인 네네. 거죠. 네. 이 붙어있는 애들을 같이 조사를 하면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훨씬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까지 가면 이건 인접조사에다가 확장조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범위를 넓혔으니까요. 세부조사도 그렇고 다각조사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 블록처럼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네 개의 조사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아까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누구나 정말 10분 만에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까지 다각도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야 본질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엄청 올려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서울대를 간 거죠. 한 문제를 틀리면 그것과 비슷한 문제를 찾아다가 12문제를 풀었어요. 나는 얘를 왜 틀렸고 얘네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뭘 몰랐는지를 결국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2024년에 어떤 기업이 100억 매출을 했다고 해볼게요. 2025년에는 이게 200억이 됐어요. 성장하는 회사죠. 근데 이 100억 매출을 한 회사가 2025년에는 50억을 했네요. 이 회사 지금 문제가 있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걸 조사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출은 어떤지, 어떤 추세가 있는지, 이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봐야 그 기업이라는 본질,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일이라는 게 마냥 뭐 몇백 년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세우고 일을 하세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건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2번 정도를 더 밀어요. 이 정도면 됐네 했는데 진짜 된 거 맞나? 하면서 한 번 더 꼼꼼히 봅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빈틈이 보입니다. 이게 오탈자 같은 가벼운 거든 아니면 논리적 오류든 뭔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과 내가 기준이어야지 상사가 누구건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만들어서 단단하게 가지고 가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 전략실에서 같이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있었던 당시에 네트워크 광고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좀 시장을 조사해 달라라는 이제 오더를 받고 제가 일을 했죠. 앱을 조사해 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1000개 정도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사이트를 다 뽑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 보스한테 보고를 드렸죠. 근데 이분께서
왜 1000개로 잘랐어요? 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팀원들 다 내보내고 혼자 딱 앉아가지고 새벽 5시까지 일했어요. 이번에는 조사를 13,700 몇 개를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물어보시는 거죠. 왜 13,700 몇 개예요? 그 사이트에 있는 모두 다니까요. 전체 모수 조사인데요. 이러니까 이제는 이분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저는 되게 자존심이자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혼났다고 해서 움츠러들지도 않고 결과물로 보여주자.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타협이 이렇게 다가올 때 한 번 더 밀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자료조사도 어떻게 보면 장의정신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도 좀 말을 잘하는 편인데 재성님 앞에 서니까 괜히 제가 주눅이 들 정도로 아유, 뭐 아닙니다. 질문을 제가 막 돌발 질문을 드려도 바로바로 해주시는데 뭐 따로 뭐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사실 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A, B, C, D라는 4개의 대상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사실상 C가 A랑 굉장히 유사도가 깊은 애예요. 거의 90%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게 저는 보이는 거죠. D를 봤더니 C만큼은 아니지만 A하고 한 80%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어요. A 그룹, B 딱 2개로 나뉘는 거죠. 네네.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A, B, C, D가 다 다른 대상으로 인지가 됩니다. 제가 만든 개념인데 Thinking Toolbox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툴박스, 연장 도구가 있는데 이게 구조화돼서 방을 착착착착착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질문을 주실 때도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요 카테고리에 있는 요 본질을 연결하면 요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이게 유연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 피상적으로 이런 대상들을 보고서 그렇게만 그냥 끝내시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아까 이제 요즘 자료조사할 때 이제 AI 툴을 이제 많이 다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리서치를 해야 돼요. 네. 뭐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그럼 바로 그냥 AI 챗GPT든 뭐 퍼블리시티든 켜가지고 그냥 뭐 찾아줘.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면 될까요? 제가 제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AI를 켜서 바로 프롬프트를 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내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이 결과물이 내가 검수할 수가 없는 결과물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보통 분들은 AI를 아마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실 거예요. AI 쓰고 살을 붙여서 결과물 완성, 이런 프로세스로 많이 일들을 하실 건데, 전 반드시 이 앞에 2개의 프로세스가 뒤집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먼저 내 생각을 안 해보면 얘가 해놓은 요 솔루션 박스라고 하는데 이 솔루션 박스 안에 갇혀버려요. 생각이 요걸 뛰어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닌 거죠. 먼저 생각하고 AI를 쓰고 AI에서 발췌를 해서 내 생각에다 덧붙여서 완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업무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자료조사를 잘하려면 결국 문제 해결력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상황 설정을 해서 누군가 배고파요. 올바른 문제 해결력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누군가 배고프다. 일단 이거를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것부터가 되게 칭찬할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엄마 나 배고파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밥 먹어 이거죠. 지금 보신 분들도 이게 왜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겉핥기 솔루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사람이 왜 배고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근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통장이 비었어.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밥 먹으라는 말이 아닌 거죠. 돈을 빌려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이런 게 솔루션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쪼개는 과정, 그걸 이슈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를 찾아내고 걔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비슷한 문제 12문제를 풀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문제 해결력 그리고 자료조사 잘하는 법 이렇게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좀 소중하고 좀 알찬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AI로 앞서가는 문제 해결력과 리서치 전략이라는 강의를 엔드 스튜디오와 제휴되어 있는 인프론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개발자분 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는 AI 툴이 너무 홍수처럼 쏟아져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걸 듣고 나니까 나의 중심이 잡혀서 오히려 훨씬 더 업무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분은 개발팀 팀장이신데 이 강의를 수강하고 전부 다 문제 해결 관점으로 토론을 일주일 동안을 진행을 했대요. 그 일주일을 쉰 만큼 훨씬 이상으로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슈 브레이크다운을 하는 비즈니스 케이스들도 여러 개 담고 있고, 수강생 전용으로 오픈해놓은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 그런 문제거리를 던져드리고 생각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들으신 분들도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강평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시청하고 계신 이제 주니어 현직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응원의 메시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스로를 프로페셔널이라고 정의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 거면 취미이면 안 돼요. 일이라는 건 나 개인 또는 조직의 전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 조직에서 어찌되었든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페셔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 프로페셔널리즘의 근본은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내가 일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주니어 시절에 당연히 그런 고통과 힘듦이 많았어요.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수반하는 걸 견뎌내거나 이겨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